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하네요. 최근까지는 좀 주식, 투자,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험가입 시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학 개론, 호갱되기 싫은 자 시청할지어다 라고 거창하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 보험학 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크게 4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가입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갱신, 비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궁극적인 목적. 사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안보험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소비자가 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실비, 안보험 요거만 이제 준비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길잡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개념을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을 가입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목적. 왜 가입을 할까요? 항상 만나 뵙고 제일 처음 설명드리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바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냐면 골절이나 깁스, 감기, 독감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매월 내는 보험료가 이 독감, 감기, 이 골절 이 병원비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입할 필요는 없죠. 물론 가입했다면 보장은 받아야겠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비용을 처리하기 위함이냐면 바로 이 비용입니다. 큰 사고나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비용, 이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용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뭘까요? 큰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3가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의료비. 두 번째, 생활비. 세 번째, 간병비입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료비 필요하죠? 생활비 필요할 겁니다. 내가 돈을 못 버니까. 간병할 사람도 있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암이나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마찬가지로 의료비 있어야 되고요. 생활비 있어야 되고요. 간병비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개념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보험가입 목적입니다. 큰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비용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떤 비용이냐면 첫 번째 의료비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생활비, 세 번째 간병비입니다. 요거를 2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결혼을 만약에 했어요. 아빠 또는 결혼을 언젠가는 할 거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빠, 엄마,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용,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처녀총각일 때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지만 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가정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피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 자녀의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 돈을 써야 돼요. 자, 요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가 이 베이비표 육아박람회에서 막 엄마, 아빠 자극해서 애들 보험 100세 만기 막 너무 풀로 10만원, 20만원 가입시키는 사람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어떤 게 정상적이냐면 엄마, 아빠 보험을 열어보고 자녀 보험을 가입시키면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애들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나름의 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생활비 벌어올 사람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맞벌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요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예요. 자, 두 번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볼게요. 나름의 의료비는 나올 겁니다. 자, 생활비 보러 올 사람 있죠? 그렇죠?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있을 수 있지만 10년 뒤, 친정엄마가 있으니까 10년 뒤, 20년 뒤엔 그렇지 않아요. 자, 아빠가 한번 아파 볼게요. 나름의 의료비는 보험이 있으니까 나올 겁니다. 돌봐줄 사람 있나요? 없죠. 엄마가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큰 사고나 큰 질병이 있을 때 그 생활비는 아빠가 1을 벌었다면 엄마는 0.6, 0.5, 0.4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맞벌이일 경우에는 두 분의 리스크는 똑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아픈 순서로도 볼까요? 아플 확률로도 한번 볼게요. 부모, 자녀. 물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리스크는 부모가 자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가정에 미칠 리스크도 그렇지만 질병에 걸릴 확률도 크고 운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도 역시 큽니다. 쉽게 말하면 내 보험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부모님 보험이 잘 돼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보험가입의 궁극적인 목적, 큰 사고나 질병에 발생했을 때 이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의 보험료는 보통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 순으로 돈을 지출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단 부모 보험도 잘 돼 있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자금도 좀 여유가 있다. 소득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도 빵빵하게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잘해주면 좋으니까요. 그쵸? 자, 요 개념으로 첫 번째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데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비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실비는 실손 의료비예요.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지갑에서 나간 의료비를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착한 실손 기준으로 급여의 90%, 비급여의 80%가량을 돌려주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실비는 갱신형이고 100세까지 계속해서 갱신돼 가면서 끝까지 납입을 해야 됩니다. 실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실비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단점은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실손이라는 게 나왔죠. 그쵸? 자, 근데 이 착한 실손도 내년부터 이 보험 할증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기사를 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실비를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 실비를 오래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겠다. 이게 실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옛날에 2009년 이전에 5년 갱신, 그 이후에 3년 갱신 90% 되는 거죠. 그 이후에 1년 갱신 실비들, 착한 실손이 아닌 실손들은 갈아탈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갈아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착한 실손은 전환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전환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신경정신계통으로 문제가 없다면. 근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실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는 해야 된다. 일단은 실비는 필수고요. 말이 좀 꼬이네요. 의료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비만 있어도 돼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암에 걸려도 중증장애인으로 나라에 등록이 돼서 급여 부분의 95%가 나라에서 지급되고요. 그 나머지 5% 중에 실비 적용하고요. 비급여 중에 90% 또는 80% 또는 100%를 실비에서
이 시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다 지급을 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우리가 파산할 일은 없어요. 큰 질병, 큰 사고가 나도. 실비만 있으면 의료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죠. 생활간병비. 큰 사고, 질병이 생겼어요. 생활간병비 어떡할 건데 이겁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나는 가장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료비 문제 없어요. 실비 있고 나라에서 보상해주니까. 우리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보장해줍니다.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죠. 그렇죠? 의료비 때문에 문제 있을 일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정의 주 소득원인 내가 멈춰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는 몇 달일 수도 있지만 암은 그렇지 않죠. 물론 교통사고도 엄청 길어질 수 있죠. 암은 회사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쵸? 치료에 전념하세요. 복직시켜 줄 테니까 치료하고 오시라고 합니다. 보통 2년, 3년 걸립니다. 완치돼도. 요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벌어들이는 생활비가 얼마지? 1년치가 얼마지? 2년치는 얼마지? 그렇죠. 그게 생활비 간병비의 개념이에요. 가장 간병비보다도 생활비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생활비 간병비 개념으로 우리가 같은 개념이죠. 요 두 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번, 3번 똑같은 거예요. 생활 간병비라고 할게요. 요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3대 진단금입니다. 굳이 3대 진단금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이 세 가지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래요. 그리고 1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면 47명이 암, 뇌,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2명 중에 1명이죠. 이 정도 확률이면 내가 정말 피 같은 보험료 내고 있으면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활간병비 개념으로 3대 진단금을 우선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당연히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사망보험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나 죽어서 나오는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유튜버들이 종신보험 당장 해지해라 등등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가장이신데 42살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건강보험 너무너무 잘 가입하셨었어요. 종신보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건강보험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험은 애초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사망을 간과하면 안 돼요. 가장이 아빠가 사망하면 아빠가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보험이라고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엄청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보험이. 근데 적어도 최악의 경우는 막아주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활간병비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3대 진단금, 사망, 보험금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이제 요건 옵션이죠. 후유장애입니다. 네, 요 정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가입을 할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각각의 장단이 있는 거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이거는 제가 숱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사가 유리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일반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일반 사망은 질병 사망도 보장해주고 상해 사망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살도 보장을 해주죠. 가입 2년 후부터는 분쟁이 없어요. 생명보험사에 자살 지급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서 안 해주냐면 생명보험사 특약에 재해사망이라고 있는데
사망을 재해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의 분쟁이 있는 거지, 지금은 분쟁의 일부 보험사 빼고는 다 해결이 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보장을 해줘요.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죠. 뭐냐면 급격하게 외래적인 이유로 우연하게 사망을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해당되긴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10명이 사망을 하고 있으면 9명은 질병 사망하고 있고요. 1명이 상해 사망 또는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보험사도 일반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자살을 보장을 해주고, 손해보험사도 상해 사망, 자살을 보장을 해준대요.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을 보장을 해준대요. 물론 질병 사망은 80세까지는 하지만 자살은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빼고, 똑같이 질병사, 상해사, 질병사, 상해사네요.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가 정확하게 붙습니다. 교통사고가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죽었어요.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나가겠죠. 자, 근데 다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회사예요. 설계사 말고 보험회사예요. 제가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 지급하실 건가요? 상해 사망, 그쵸? 급격하게 외래적인 이유인지는 알겠어요. 우연했나요? 제가 자살한 거랑 구분이 가나요? 제가 낚시하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자살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개입해야 되냐면 경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건 사고사다 결론을 내주면 돼요. 하지만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인도 나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사고사망 안 내려줍니다. 일부 경우긴 해요. 자, 그리고 질병사망도 마찬가지죠. 제가 위암 3기예요. 집에서 통원으로 항암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사망을 했어요. 병원에서 질병사망 진단서 내려줄까요? 써줄까요? 제가 누가 봐도 말기였어요. 누가 봐도 위독했어요. 또는 암 수술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써주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 병원에서도 절대 함부로 안 써줍니다. 후유장애도 그렇게 쉽게 안 써주는데 질병사망 쉽게 써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부검입니다. 부검. 우리나라 부검률은 3.1%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문사도 부검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국민 정서상 유족들이 그 돈 받자고 부검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 비용 차이가 둘 다 풀러 넣었을 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주계약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암, 뇌, 심장, 그쵸? 후유장애,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 이런 등등을 했을 때 요즘에 압도적으로 손해보험사가 유리하죠.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갱신 비갱신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 이거는 우리가 30살이라고 쳤을 때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100세에 사망할 거예요. 그쵸? 요 기간이 우리가 소득활동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기간이 노년기입니다. 그쵸? 소득활동기에 내가 멈춰버리면 이 생활비, 의료비 차원에서 너무너무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그래서 이 소득활동기에 진단금이 많아야 돼요. 사망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내가 암 걸리면 2, 3년? 뇌출혈로 쓰러지면 이거 진짜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 2년치, 3년치 생활비는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놔야죠. 그쵸? 근데 너무 비싸요. 비갱신으로 하면. 그래서 갱신의 개념이 여기에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비갱신을 밑에다 깔고 거기 위에다가 갱신을 얹어가야 돼요. 저는 실제로 암 진단금이 1억 1,800이 있거든요. 4천만 원이 저는 비갱신이고요. 7,800이 갱신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나이를 잘 보세요. 비갱신 준비하다가 가져가다가 갱신을 싸게 얹어가요. 갱신은 싸니까요. 그리고 요 어간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 이미 다 컸을 거예요.
저는 제가 발생시키는 소득이 이제 이때쯤 되면 거의 끝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파도 부담이 없죠. 크게 뭐 부담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자, 비갱신, 갱신으로 요구간의 아픔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억 넘게 보장을 받다가 그쵸? 나이가 올라가고 애들 다 크고 나면 갱신을 줄이던지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비갱신이 이미 이때쯤 되면 완납이 돼 있을 거고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거예요. 몇천만 원 돼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 비갱신 진단금과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실비가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갱신은 그런 개념입니다. 끝까지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제 50세에 가입하신 분들은 30년 갱신 가입하는 거 너무 좋아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갱신의 개념을 가져가는 겁니다. 갱신으로만 가입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 차원에서 보험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험을 나무라고 치면 실비는 뿌리 같은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기둥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말한 실비로 커버 안 되는 것들, 생활비, 간병비 차원에서 준비하는 사망보험금, 3대 진단금, 암, 뇌, 심장, 후유장애 이런 것까지 이해가시죠? 요거예요. 요게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입원, 수술, 골절, 깁스 뭐 등등은 잔가지 같은 거예요. 없어도 돼요. 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냐면 실비로 커버 되잖아요. 그거 좀 더 받는다고 덜 받는다고 내 삶이 무너지질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더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이 이제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자, 3대 진단금만 중요해? 그럼 너는 간질환이나 폐질환이나 심부정증 이런 건 아나? 그것도 사망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건 아나? 다른 질병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코로나19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봤던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진료비 영수증이죠. 나라에서 다 보장해주는 것들. 미국에서 제왕절개하면 얼마 드는지 골절돼가지고 병원 갔는데 얼마 드는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영화배우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뇌수술했는데 얼마 들었는지 이야기했죠. 몇 억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린 여기에 실비까지 있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빵빵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실비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실제로 4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으로 커버 계속 할 거예요. 보장이 축소될지언정. 우리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료로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그만이에요. 그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요령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백반집에 만원짜리 들고 가서 한 4첩반상 5첩반상이 아니라 저기 전라도 어디 가서 먹는 것처럼 한 상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보험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암, 뇌, 심장, 사망 요 정도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실비, 국민건강보험에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력이 더 되신다면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디에 더 집중하는 게 맞냐면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있어요. 간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심부전증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100% 오는 미래가 있어요. 뭐냐면 은퇴입니다. 은퇴. 여러분 은퇴 제가 그 도시락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세 기준으로 30년치 도시락 준비 도시락만 먹어도 2억 6천 필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먹으려면 적어도 2배 5억 2천 필요해요. 도시락만 편의점 도시락만 사 먹어도 부부가 사 먹으려면 제가 계산해 놓은 거 영상에 있습니다. 그쵸? 그게 훨씬 더 리스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험을 제가 보험학개론이라고 거창하게 해놨지만 보험을 준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 개념으로 큰 질병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를 하는데 엄마, 아빠, 자녀가 있으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료비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가지고 있는 실비죠. 문제점들,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생활간병비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요걸 준비할 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눠서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갱신, 비갱신의 개념은 요런 개념이다. 그쵸? 그리고 결론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 제가 사실 고객님들 만나서 나누는 가장 많은 대화 그리고 설명이 사실 요 파트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긴 하지만 요겁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요 개념에 맞춰서 고객님들의 납입 여력, 소득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족력을 고려해서 그리고 병력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딱 개념을 잡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제대로 된 설계사가 옆에만 있다면 크게 문제없이 이 남은 여생이라고 엄청 그렇지 젊은데 남은 여생을 그래도 크게 리스크 없이 보장자산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병선이었고요.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 신규 가입 원하시는 분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게요. 보장 공백 없이 완납에 초점을 맞춘 유지 가능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펀드 관리, 요즘엔 주식 강의도 해드리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으니까 제발, 요거 진짜 제발이에요. 다른 설계사와 비교를 위한 견적 문의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관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만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요거는 제 밴드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고객분들은. 이상입니다.